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0권 10월의 결단 무기 국산화의 길 1971년 11월 9일부터 10일 박 대통령은 경제기획원에서 방위산업 건설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차관선에 대한 교섭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는 청와대로 오는 차 안에서 김정년 비서실장에게 실망과 낙심을 토로했다. 김 실장이 집무실에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상공부의 오원철 관공전 차관보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김 실장은 상공부 장관을 지냈다. 오 차관보는 오늘 경제기획원 보고 때 배석했었는데 나름대로 방위산업에 대한 생각이 있으니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김 실장은 지금 곧 청와대로 오시오 라고 했다. 두 사람은 진지한 토론을 벌여 몇 가지 점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무기 생산만 전문으로 하는 군 공장은 경제성이 없다. 그렇다고 민영 군수 공장도 병기 수요가 따라주지 않으면 낭비가 심하다. 모든 무기는 분해하면 부품이다. 부품을 정밀 가공하는 기술이 핵심이다. 현대무기는 선진국 수준의 중화학공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만들 수 없다. 중화학공업 건설은 경제의 고도 성장, 수출 증대, 국제수지의 개선을 위해서도 필수적이지만 방위산업의 기반이다. 따라서 방위산업을 중화학공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되 무기의 부품별, 뭉치별로 유관공장에 분단시켜 제작해 함으로써 무기 수요의 변동에 따른 낭비를 극소화시킨다. 1970년대의 한국을 크게 변모시킬 중화학공업, 방위산업 동시건설 전략의 대강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김 실장은 오 차관보의 손을 이끌고 박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 직접 대통령께 보고하도록 했다. 박 대통령은 여러 각도로 질문을 했는데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될 때까지 3시간이 넘게 이야기는 계속됐다. 박 대통령은 오 차관보의 건의에 대체로 동의했으나 무기의 본격적인 대량 생산에 4, 5년이 걸린다는 말에는 불만이었다. 그는 북한군의 동향이나 해외 미군 감축 방침을 고려할 때 2, 3년 내에 생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이 서재를 물러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박 대통령이 김 실장을 찾았다. 내가 들어보니 방위산업뿐 아니라 중화학공업 건설도 직접 챙겨야겠어. 오 차관보를 청와대에서 일하도록 하시오. 그러시다면 제2경제수석실을 신설하여 오 차관보에게 그 일을 맡기고 차관 대우 수석비서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장 내일 발령을 내시오. 그리고 국방장관과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는 즉시 병기 개발을 시작하라고 전하시오. 대통령 지시라고 하시오. 다음날 박 대통령은 서재에서 오 차관보에게 임명장을 준 뒤 선체로 3가지 지시를 또박또박 내렸다.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은 현재 초비상 상태라고 판단된다. 우선 예비군 20개 사단을 경장비 사단으로 무장시키는 데 필요한 무기를 개발 생산토록 하라. 60mm 박격포도 생산하라. 청와대에 설계실부터 만들어서 직접 감독하라. 나도 수시로 가보겠다. 처음 나오는 병기는 총구가 갈라져도 좋으니 우선 시제품부터 만들라. 그러고 나서 개량해 가면 쓸만한 병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우수한 인재를 동원하라. 북한군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는 이후락 부장을 만나 설명을 듣도록 하라. 이 순간 공군 장교 출신인 오 수석은 박 대통령이 군 지휘관처럼 지시한다고 생각했다. 그 또한 차렷 자세였다. 하마터면 거수경례를 할 뻔했다. 오 수석은 예 알았습니다 라고 크게 말했다. 다시 군대에 입대한 기분이 들었다. 오 수석은 그 길로 청와대 옆 궁정동의 정보부장 사무실로 갔다. 이 부장은 지금 각하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면서 곧바로 설명을 시작했다. 지금 일선은 급박합니다. 북괴는 부대를 일선으로 이동시키고 있고 탱크들도 휴전선에 바짝 붙여놨어요. 그런데 우리의 대비는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정보부의 판단입니다. 우리의 M1 소총은 북한 측 아카보 소총보다 성능이 떨어지고 그나마 자동 장탄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루속히 M16으로 교체해야겠는데 현역만 바꾸는데도 5, 6년이 걸립니다. 이 부장은 캐비넷을 열고 총 한 자루를 꺼내주면서 말했다. 이것이 서독군에서 채택한 총인데 구조가 아주 간단합니다. 참고로 해서 만들어 보시오. 지금 일선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탄약입니다.
심지어 탱크가 쳐들어올 때 결사대가 지뢰 한 개씩을 메고 뛰어드는 육탄전이라도 해야 할 판인데 그런 수의 지뢰도 없다는 보고요. 오동지 나라를 위해 사력을 다해 주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에 한번 다녀오시오. 모든 병기와 탄약을 자급자족하고 있다고 해요. 오수석은 이날의 느낌을 이렇게 표현했다. 나는 몸과 마음이 전투에 직접 참여하는 분위기와 결심에 완전히 휩싸이게 됐다. 군복은 안 입었지만 다시 입대한 것이다. 총사령관은 박 대통령, 전략참모본부장은 김정념 실장, 나는 방위산업 담당 참모가 된다. 박 대통령으로부터 병기 시제품 긴급개발 지시를 받은 국방과학연구소는 한 달 반 안에 소총과 박격포를 만들어야 했다. 총포 담당 홍판기 소령은 신흥균 소장의 지시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다. 해보겠습니다.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작동도 할 수 있습니다. 기능상은 가능합니다. 다만 성능만은 보장하지 못합니다. 무기 제작에 들어가는 특수광을 구하기 위해서 연구원들은 시중 철물상과 청계천 고물상을 뒤졌다. 3.5인치 로켓포의 경우 도면이 없었다. 로켓 분야 담당이던 구상회 박사는 육군에서 쓰던 포를 빌려와 해체하고 부품의 치수를 정밀 측정하여 역설계를 했다. 그는 또 사무실에 같이 근무하던 서정욱 박사가 옛날에 청계천에서 구했던 3.5인치 로켓포에 미군 기술교범을 참고로 하여 부품 및 조립도를 만들었다. 1971년 12월 17일 청와대 대접견실에는 샹들리에 불빛이 찬란했다. 유사일의 최초의 국산 병기가 전시됐다. 60mm 박격포, 로켓포, 기관총, 소총류. 새로 칠을 한 병기들은 무기가 아니라 예술품처럼 보였다. 박 대통령은 신흥균 소장에게 치하의 말을 한 뒤 진열대 쪽으로 다가갔다. 침묵이 흘렀다. 그 순간 대통령을 따라 들어왔던 홍성철 정무수석이 자신도 모르게 와 하고 소리를 냈다. 박 대통령은 그를 향해 뒤돌아보더니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우리가 만든 것이야. 금년도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해낼 수 있다. 우리나라 공업도 이 정도로 발전된 거야. 그런데 언제 시사를 하는가? (1971년 12월 26일) 일요일이지만 대연각 호텔 화재 뒤처리가 있어 많은 비서관들이 출근했다. 낮에 박 대통령은 김정년 비서실장과 김성진 대변인, 유혁인 비서관, 그리고 홍성철, 김용환 비서실장 보좌관 등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면서 전날과 마찬가지로 안보와 방화 문제에 대해 계속 얘기했다. 특근을 했으니 특근 수당을 줘야겠군. 박 대통령은 웃으면서 미리 준비해놨던 봉투를 꺼내어 참석자 모두에게 일일이 나눠줬다. 봉투에는 당시로는 거액인 50만 원이 들어있었다. 식사를 끝낸 박 대통령은 오후 1시 30분쯤 김성진, 류혁인 등과 함께 뉴코리아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첫 홀을 돌고 두 번째 홀에 갔더니 지만군이 기다리고 있었다. 골프를 끝내고 난 뒤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막걸리를 마셨다. 중간에 지홍창 전 주치의가 참석했다. 화제는 주로 인도 파키스탄 전쟁과 방글라데시 독립에 관한 것이었다. 방글라데시는 홀로 서기가 힘들 거야. 상당한 난관을 겪게 될 게 분명해.